자, 64장입니다. 64장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읽어보고 고민을 해보죠. 기안 이지하며 기미조 이모하며 기체이반하며 위지어 미유하고 치지어 미란이라. 하포지목은 생어 호말하며 구청지대는 희어 누토하며 천리지 행은 시어 조카하나니 위자는 폐지하고 집자는 실진이라. 시로 성인은 무의하니 고로 무패하며 무집하니 고로 무실 한데 민지종사는 상어기 성이 폐지하니 신종 여시면적 무패사니 시로 성인은 욕불욕하며 불기 난득지화 하며 학불악하야 복 중인지 소과하고 이보 만물지 자연하야 이 불가미하니라. 그죠? 기안이지라고 생각합니다. 기가 무엇을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것이 편안할 때는 시울 이자예요. 쉽게 보존하고, 그것이 조짐이 아직 드러나지 않을 때는 쉽게 도모하며, 그것이 연하면 쉽게 이 취라는 것은 연하다는 것이고, 이 반이라는 것은 무르다 또는 노가 없어진다 이런 걸까? 그것이 연할 경우에는 쉽게 물러지고 그것이 미미할 때는 쉽게 흩어지니 위지어 미유 아직 유가 아닐 때에 그것을 행하고 치지어 미란 그것이 어지럽지 않을 때에 그것을 다스린다. 하포지 그랬으니까 포라는 것은 깨안을 포니까 이 깨안을 때는 이렇게 한아름 하포라는 것은 한아름이 되겠죠. 이렇게 깨안으면 한아름이나 되는 나무도 생어 호말 아주 작은 씨앗에서 생겨나고 구청지대 9층이나 되는 누대도 기어 루토라 흙을 다지는 것에부터 기 시작한다. 천리지 행도, 천리를 가는 여행도 시어 조카, 발바닥에서 시작한다. 그러므로 위자,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폐지, 실패하게 되고, 집자,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게 되나니, 그러니까 위자, 폐지, 집자, 실지는 27장에 나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시로 이러한 까닭에 성인은 의도적인 함이 없으니 코로 무패 실패하는 것이 없고 무집 잡으려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실 이럴 것도 없다. 그런데 민지종사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에는 항상 거의 기자죠. 거의 성공에 다 달았는데도 폐지 이를 실패하게 된다. 종신여시 그 끝마침을 신중히 하는 것을 처음처럼 하면 무패사 실패한 일이 없게 되니 시로 이러한 까닭에 성인은 불욕 하고자 함이 없음을 하고자 하고 불기 난득지와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불학 학문이 아닌 것을 배워서 부중인지소가 무사람의 잘못을 회복하고 보만물지자연 만물의 저절로 그러함을 도와서
도와서 무폐위 그것을 감히 하지 않는다. 그것을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다. 일단 경문은 이렇게 해석해놓고요. 여기서 이제 기안이지 기미조이모 기최이반 이렇게 했을 때 기라는 게 그냥 어떤 습관적으로 쓰는 관사일까 무엇을 지칭할까 뭐 이런 것들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것이 그것이 편안할 상태는 쉽게 그것을 보존할 수 있다. 그것이 아직 조짐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쉽게 도모할 수 있다. 일단 해놓고 주석을 한번 보죠. 기안 불망미하고 지지 불망망하니 모지 무궁지세고로 왈이하라. 그것이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잊어버리지 말며 그것을 보존하고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잃어버림을 잊지 말며 그것이 무공 어떤 공이 없을 때 그것을 공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도모하기 때문에 쉽다라고 말한다.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잘 이해가 안 가는 주석이에요. 그래서 일단 해놓고 계속 또 고민을 해보죠. 기취이반 그것이 연한 상태는 쉽게 녹아지고 기미이산 그것이 미미할 때는 쉽게 흩어진다. 수 실무 이유 이기미 취지고 미족이 흥대공 고로 이하라. 차사자개설 신종야라. 불가이 무지고로 이 부지하고 불가이 미지고로 이 불산야라. 무이 불지적 생유언이니 유언하고 미이 불산적 생대언이라. 고로 려종지환 여시지화적 무패사라. 이 주석도 잘 이해가 안 가요. 비록 물을 잃어버려서 유로 들어가더라도 이기미 취지고 유로 들어갔으니까 그 유가 미미하고 연하기 때문에 좋기 대공 큰 공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코로 쉽다. 차사자 그러니까 그 편안한 것, 그 조짐이 아직 없는 것, 그 연한 것, 그 미미한 것 이 네 가지는 모두 끝마침을 신중히함을 말한 것이다. 불가이 무지고 부지 그것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이 미미하기 때문에 흩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할 수 없다. 없음으로 간직하지 못하면 생유언 거기에서 유가 생기고 미미하다고 해서 흩어버리지 않으면 생대언 거기에서 큰 것이 생각난다. 그러므로 종지환 여시지화 그것이 끝에 환란을 생각하고 그것을 마치 처음에 시작할 때 화가 됨을 생각하면 실패한 일이 없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읽은 것을 보면 그 기자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것이 편안하면 쉽게 간직할 수 있어요. 보존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직 조짐이 없으면 쉽게 도모할 수 있어요. 그것이 연하면 쉽게 물러져요. 그것이
미미하면 쉽게 흩을 수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래서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왕필은 그것이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잊지 말라.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없어지는 것을 잊지 말라. 그것이 아직 공이 없는 새에서 그것을 도모할 수 있다. 그래서 쉽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연할 때는 쉽게 물러지고 그것이 미미할 때는 쉽게 흩어진다. 그러므로 무를 잃어버리고 유에 들어가더라도 그것이 유에 들어간 그 상태가 미미하고 연하기 때문에 그것이 좋기 큰 공을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쉽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편안한 것, 조짐이 없는 것, 연한 것, 미미한 것, 이것은 모두 종신, 끝맞춤을 신중히 하라고 말한 것이다. 뭐라고 봐야 될까요? 마음가짐? 마음가짐? 마음가짐. 그래, 마음가짐일 수도 있는데 왜 마음가짐을 이렇게 가져야 되지? 그것이 무엇이길래 마음가짐을 이렇게 가져야 할까? 그런데 위지의 미유, 아직 유가 아닐 때 그것을 하고 미란, 어지럽지 않을 때 그것을 다스린다. 그래서 무의한다, 무집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쨌든 그것이 있어요. 그것, 기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기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가 미유인 상태, 미랑인 상태, 미라는 상태에 위지를 한대요. 위지. 그것이 뭔지 모르겠어, 기가. 그것이 도대체 뭘까요? 근데 어쨌든 그 성인이 그것에 대한 태도를 한번 볼게요. 성인이 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무의해요. 그 다음에 무집합니다. 그 다음에 불욕, 욕불욕. 불비난득지화. 그 다음에 학불학. 그 다음에 고만물지자연. 뭐 이래요. 성인이 취하는 태도는. 그러면 그것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직 있지 않을 때, 아직 어리럽지 않을 때 그것을 한다. 성인은 무의하고 잡지도 않고 불욕을 욕하고 얻기 어려운 지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학문이 아닌 것을 학문으로 삼고 만물의 저절로 그러함을 도와줘. 그럼 이걸 뭐라고 봐야 돼, 그것을? 그러면 지금 왕필의 의도는 있어요. 왕필의 의도는 뭔가가 쉬울 때, 편안할 때 그것을 쉬울 때 뭔가를 도모하라고 그래요. 그래 놓고 지금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무, 왕필은
왕표는 실무, 이비유, 이걸 전제해요. 물을 잃어버리고 유에 들어갔어. 이걸 물을 잃어버렸고 유에 들어갔어. 그래서 그 처음 상태, 유의 처음 상태. 그래서 이 유의 처음 상태가 미미해. 미미하고 또 연해. 그럼 무에서 유로 들어간다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만물은 유에서 생기고 유는 무에서 생긴다. 40장. 그쵸? 40장이 나오죠? 천하 만물. 천하 만물 생어유. 생어무. 그러면 무에서 유로 가고 유에서 만물로 간 거니까 지금 왕필의 의도는 무를 잃어버려서 유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무의 상태에서 유로 간 것을 전제했으니까 40장의 저 문장을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본 것이겠죠? 그러면 무에서 유로 들어갔어요. 무를 잃어버리고 유에 들어가서 그 처음은 미미해요, 연항이에요. 그러면 다시 그것이 편안할 때는 쉽게 간직할 수 있어. 그것이 아직 조짐이 없을 때는 쉽게 도모할 수 있어. 그것이 연할 때는 쉽게 물러져. 그것이 미미할 때는 쉽게 흩을 수 있어. 그래서 아직 있지 않을 때 뭔가를 해야 되고 어지럽지 않을 때 다스려야 돼. 알겠어요. 뭐? 성견지명 같아요. 성견지명. 그래서 뭐? 이런 특성, 그러니까 초창기에 뭔가 감을 잡아서 큰 일을 도모하라. 그러면 처음에서 끝을 생각해서 처음 상태에서 끝을 해서 조심해라. 이건 도모해라. 그러니까 왕필은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럼 다시 만약 무에서 유로, 유에서 만물로, 천하 만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도가 흘러가는 방법, 도의 전개라고 해봅시다. 도의 전개. 도가 이렇게 무의 상태에서 유로 가요. 그래서 도가 무에서 유로 이렇게 갈 때, 그 처음, 그 처음의 상태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편안하다? 그것이 아직 조짐이 없다? 그것이 연하다? 그것이 미미하다? 아직 사람들의 관심이 없을 때는 뭔가 도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려워서 뭐라고 봐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전제했으니까 왕필이 이 말을 전제했으니까 왕필은 이 관점으로 이거를 추측하는데 일의 관점, 도의 전개가 아니라 일의 처음에서 끝을 생각하라 이 정도로 지금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더 이제 넘겨서 다른 추측을 한번 봐봐요. 다음에 그 주석을 한번 봅시다. 하포지목 거기 주석. 상이 신종 재미, 신미재란, 이시위치지, 혁명집지, 반생사원, 교필
피자작 코 실패하겠어요. 이 왕필의 주식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땅히 당연히 끝날 때를 신중히 해서 그 미미함을 제거하고 그 미미함을 신중히 해서 어지러움을 제거해서 시치지 그랬어요. 시 위 치지 이 형은 이렇게 써요. 혁명 짓지. 근데 반 생 사 원 교 자 실패 패실 이 말이 결국은 왕필은 하고 싶은 말 같아요. 자, 물을 잃어버렸어요. 도의 상태를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이 도가 전개돼서 유의 상태로 들어갔어요. 유의 상태로 들어갔는데 베풀어서 치지. 이제 다스림의 단계를 들어가서 혁명을 짓지. 잡아요. 그렇게 되면 도리어 일들이 생겨나는 근원이 되고 기교와 자아가 맞나? 벽자를 빼뜨렸네. 기교와 법이 자꾸만 불어나 생겨나니 실패할 거야. 실패할까? 이렇게 말했어. 다시. 무언가를 베풀려고 해. 베풀어서 다스리려고 하면서 형벌과 제도를 짚지. 내가 잡았어. 이걸 잡고 베풀려고 다스리려고 해. 그러니까 그게 도리어 일들을 만들어낸 근원이 돼서 기교와 법과 이런 것이 자꾸만 불어나 생겨나니까 실패.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지금 왕필의 의도는 무의 세계에서 유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 단계에서 네가 무언가를 베풀어서 다스리겠다? 라고 생각하고 형벌과 제도를 네가 관장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반대로 일들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되니까 기교와 법, 이걸 법이라고 해석해요. 법이 자꾸만 불어나서 생겨나니 너는 실패할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럼 다시 말해서 왕필의 의도는, 이걸 추석한 의도는 도의 상태, 이것도 유도 도의 상태이죠. 도가 전개돼서 일어난 일들이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무에서 유로 전개될 때, 그 처음, 무에서 유로 가는 그 처음은 편안하니까, 앞에 문장으로 가면 경우로 가면 그것이 편안하니까 쉽게 간직할 수 있어. 무엇을? 그 편안함에서 그걸 간직할 수 있어. 무엇을? 무엇을 간직할까요? 그것이 갖고 있는 고유성? 원래 이 무의 속성을 가진 도? 그것을 쉽게 가질 수 있어. 그래서 유의 세계, 제도나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드러나지 않을 때는 뭔가 쉽게 다시 도모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도가 유의 상태로 처음 들어갈 때는 아주 물러서 쉽게 이지러질 수 있어. 그 무에서 유로 딱 들어간 상태는 미미해서 그런 상태를 흩어버릴 수 있어. 그래서 아직 유가 아닐 때 뭔가를 해봐야 돼. 아직 어지럽지 않을 때 다스려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라면, 왕필은 이렇게 이해를 했다면 뭐를 말하는 걸까요? 왕필은 뭐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하튼 경문의 의미는 빼놓고 일단 왕필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난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자, 다시 일단 쉬운 거부터 해봅시다. 쉬운 거. 쉬운 거. 쉬운 거. 혁명. 왕필의 주석 안에서 혁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혁명은 혁명하고 같죠. 그래서 이 혁명은 사실은 중국 철학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이 혁명이라는 게 혁명. 그래서 혁명은 제도, 사회구조, 계급, 규범에 관한 전체 논의를 혁명 그래요. 혁명론. 그래서 혁명론 이게 하나의 중국 철학사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이죠. 그래서 왕필은 혁명론자예요. 명론에 관해서 자기 이론을 체계적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충북대 교수하고 있는 서대원 교수가 북경대에서 철학 박사학위 논문이 왕필의 혁명론이에요. 왕필의 혁명론. 그럼 이 혁명론은 뭐냐면 공자의 정명, 노자의 무명, 그 다음에 법가의 혁명. 이거 자체를 다 포괄하는 게 혁명론이에요. 혁명론이라서 이 혁명론은 위진시대나 청나라 때까지 중요한 철학적 범주이고 논의의 대상입니다. 그럼 다시 이 혁명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했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치라고 합시다. 내가 지금 정확한 문장을 기억을 못해서 그래.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천하를 통일하고 맨날 천하를 돌아다니잖아요. 천하를 돌아다니는데 어디에 그 복건성 지금 소흥 이쪽에 회계산에 비석을 세워요. 비석을 세우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진시황을 이제 성왕이라고 표현하겠죠.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천하의 주인이 되자 비로소 형과 명이 정해졌다라는 문장을 새겨요. 자,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춘추부터 전국 진나라까지 그 전쟁과 그 제자 백가의 논리가 다 무엇을 향한 것이냐면 주나라의 예법, 예의 질서가 깨져버렸는데 이게 깨지고 나서 어떠한 사회구조, 계급 신분, 규범, 가치, 제도를 만들까를 가지고 논의한 게 제자 백가고 그 제자 백가 중에서 유가는 주나라의 예를 그대로 하자라고 주장한 게 정명이죠.
정명이에요. 공자가 정명을 주장하는 이유가 그거죠. 노자는 비상명을 얘기한 다음에 무명을 얘기해요. 제로 베이스를 생각해보죠. 법가는 혁명을 얘기하죠. 형벌과 법으로서 어떻게 해보자. 그래서 이 법가의 논리가 전국시대부터 진나라 시대까지 통일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게 혁명론이에요. 이 혁명론인데, 그러면 다시 한나라가 끝나고 나서 이제 위초고 삼국 다음에 뭐가 있죠? 중국 역사에 위진남북조. 그러면 이제 한나라가 끝나고 나서 다시 전쟁의 상황,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막 다양하게 일어나면서 왕표는 다시 어떠한 제도, 규범, 가치, 질서의 국가를 만들어야 하는가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왕표는 혁명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요. 지금 왕필이 주석을 혁명이라고 얘기했는데, 노자 57장에 노자 57장에 법령 자 창자를 못 써요. 법령이 자꾸만 불어나고 분명해져요. 이렇게 57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57장에 57장 한번 가보죠. 지금 이게 있네. 이정치국하며 이기용병하고 이무사로 취천하하니 쭉 해서 오 하이지 기연제 2차로다. 천하다기 휘면 민이긴하고 민다리기면 국가자 혼하며 인다기교면 키물자기 사람이 기교와 교묘함이 많아지면 이상한 물건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법령자창 법령이 자꾸만 불어나고 분명해지니 도적 다유 도적이 더 많아진다. 고로 성인운 아무이 민자하 그러므로 성인이 말하기를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으니 백성이 저절로 괴화되고 나는 고요한 것을 좋아하니 백성이 자정 스스로 발라지며 아무사 민자부 내가 아무 짓도 하지 않으니 백성이 저절로 부유해지며 아무욕 민자부 내가 무욕하니 백성들이 스스로 소박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57장이죠. 57장에서 법령이 자창되어 법령이 자꾸만 불어나고 분명해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령이라는 것 자체가 혁명론에서 법가적 사유예요. 이게 법가적 사유죠. 법가적 사유인데 물론 주나라에서도 예와 법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예는 사 이상에 적용되고 사 이하 서민은 법에 적용됐지만 그 법들이 국가 경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키워드가 아니고 핵심적인 키워드는 예였어요. 예. 근데 이제는 예가 아니라 법령이 자꾸 풀어난다는 것은 법에 의해서 법치를 한다는 뜻이죠. 예치가 아니라 법치를 한다는 말인데 이 법치를 한다는 게 전국시대 중기부터 예치가 아니라 법치로 바뀌거든요. 한미조 같은 경우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같은 데서 법치를 선택해요. 그럼 다시
한위조가 법가의 논리, 법치의 논리로 국가를 다스리고 그 경영을 하는 이 시기의 법령들이 아주 귀족들한테도 법을 지키게 만드는 법치 시스템을 간단 말이죠. 그럼 이제 완전한 법치예요. 그럼 법령이 자꾸만 분명해지고 법령이 많아져야겠죠. 그럼 노자가 적어도 전국 중기 시대에 이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왕필 같은 경우는 이거를 기교, 이거를 법이라고 해석해요. 일반적으로 주석가들이 기교와 법이 자꾸만 불어나서 만들어져요. 이렇게 왕필은 얘기를 했는데 왕필은 그렇게 본 거죠. 이 앞에 이게 57장에 이 내용이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무의 상태에서 어쨌든 유의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가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아까 우리 정기희 선생이 얘기했듯이 그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도는 이 유로 계속 가서 복귀와 무급, 기준이 없는 상태, 도가 전개해서 계속 가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기준이 없는 상태로 복귀하잖아요. 복귀와 무급. 이게 다시 돌아가죠. 무에서 시작해서 다시 무급으로 돌아오는 거죠. 무급으로 돌아와요. 도의 전개는 무에서 유로 가서 만물로 가서 천하로 가서 이게 이 도가 사람들한테 억압이 되거나 사람들을 억압하는 기제가 되면 다시 무급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게 도의 운동이잖아요. 반자 도지동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자 도지동 그랬을 때 사람들은 이 반을 되돌아갈 반이라고 보는데 되돌아갈 반이 아니라고 제가 강의를 했잖아요. 이 반이 아니다 이거 유와 무의 극이다. 유무가 반대되는 것들이 도를 움직이게 한다. 그래서 이게 극에 이르렀어. 유의 극에 이르는데 유의 극에 이르면 반대되는 무의 무극으로 가는 것이다. 기준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반자 도지동 할 때 이 반은 되돌아가는 게 아니고 무에서 유로 가는데 유의 극에 가면 반대인 무의 기준이 없는 상태로 되돌아가는 게 도의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반하면 이게 회전 운동처럼 보이는데 이건 반이에요. 왔다 갔다 이 반. 그래서 연안 박지원이 중국을 가면서 강을 건너서 이쪽 강과 저쪽 강에서 막 사람들이 두려워하다가 건너서 겨우 휴할 때 이쪽 반대와 저쪽 반대 사이에 도가 있다라고 연안 박지원이 열알비에서 얘기했는데 연안 박지원은 노자를 정확하게 읽는 사람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이 반이에요. 이 반. 그럼 다시 무에서 유로 가는데 이렇게 가요. 이렇게 또 가겠죠. 갈 때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이거는 얘하고 얘는 반의 상태이죠. 반 상태예요. 가야 되는데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성인은 사람들의 잘못을 회복시켜줘. 복구시켜줘. 그리고 만물의 저절로 그러함을 보완해줘. 근데 성인의 조건은 학불합이라.
목적어, 목적절, 동사. 학문이 아닌 것을 배워서 무사람들의 허물을 회복시켜줘. 만물의 저절로 그러면 도와줘. 거기까지. 지금까지 학이라고 얘기했던 게 성인이잖아요. 성인의 말씀. 성인의 말씀. 그래서 성인의 말씀은 그대로 진리죠. 성인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인데 왜 진리냐면 성인 자체가 무오류예요. 오류가 없어. 그래서 성인의 말이 그 자체로 오류가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성인의 말은 그대로 진리를 담은 학문책이라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은 뭘 하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제도, 규범, 예제 뭐 이런 거를 세우죠. 그래서 중용 같은 경우를 보면 성인이 예법을 하나 만들어요. 예법을 만들면서 공경대부한테도 물어봐요. 물어본 다음에 과거의 역사에도 비추어봐. 그 다음에 점을 쳐서 이게 맞나 안 맞나도 봐. 그래서 다 맞다고 하면 예법으로 반포를 해요. 그래서 성인은 이거를 반포하는 사람, 만들어서 반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학문이에요. 이것이 아닌 것은 불학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읽었던 게 성인을 없애야만 백성이 이익이 100배 되고 뭐 학교를 없애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불학을 배운다 할 때 불학을 뭐라고 보고 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만약 성인은 그 말, 지금 노자가 말하는 성인, 육아의 성인 말고 노자가 말하는 성인이 자신의 말이 진리라고, 자신의 말이 기준이라고 선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육아적 성인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큰일 나겠죠. 큰일 날 거 아니야. 그래서 기준이 안 되는 것, 학문이 아닌 것을 성인은 배워서 말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기준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 기준이 없는 거잖아. 성인은 아는 것도 없는 거잖아. 내가 성인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무의 세계에서 유의 세계로 가니까 제도도 만들어야 되고 막 규범도 만들어야 되고 이게 옳아라는 것도 막 가치도 만들어야 되고 다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 나는 그게 동의하지 않아.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럼 누군가 찾아와서 어떤 게 옳아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죠. 물어볼 수도 있잖아. 성인한테. 이걸 성인은 물어야 돼. 그들의 잘못을 회복시켜주거나 덮어줄 수 있으려면 너도 옳고가 되든지 난 몰라가 되든지 그게 학구락의 조건이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 왕필은 이 학구락을 불학이능자라고 했어요. 불학이능자. 자자 있으나 능자 자연냐. 배우지 않고도 능한 것. 그것이 바로 저절로 그러한 것. 배우지 않고 능한 것. 그것이 저절로 그러한 것. 불학이 능자 자연자 그랬어요.
그럼 다시 배우지 않고도 능한 것은 저절로 그러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거를 그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또 뭐라고 말해야 돼? 자연의 자발성을 존중해 주는 거. 자발성. 그럼 다시 아까 말했듯이 A와 B가 규범을 만들거나 가치를 만드는데 의견이 서로 달라서 물으러 왔어 성인한테. 그럼 어째야 돼? 자발성을. A와 B의 그거를 성인이 뭐라고 해줘야 되냐고요? 말하면 안 되죠. 자발성이라며. 자연이 자발성이라며. 그러니까 성인이 뭘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닌 거지. 그들의 자발성을 잘 존중해주는 발휘하게 해주는 거. 예. 그래서 만물지 자연 그랬어. 만물의 저절로 걸어감을 도와주는 거.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결국은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거네. 자발성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지? 그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내게 한다. 각자의 것들을 존중해 주는 것들? 존중해 주는? 그들 개개인들은 어떨 것 같아? 개개인들이 어떻겠냐고요? 존중받으면? 그들이 자발성을 발휘하게 되면 각자 발휘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들 A와 B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A, B, C가 막 있다고 했는데 자발성을 발현을 한다? 근데 그거는 어쨌든 성인이 뭐 이러쿵 저러쿵 뭐 이거를 뭐 주도해서 이렇게 뭔가를 법 제도 규범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발성을 일으켰을 때 충돌을 하게 되면 충돌하는 대로 그냥 두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살고 자상치리. 자연스럽게 그들끼리 할 거예요. 자상치리를 하면 민자와 그쵸. 민자죠? 민자균? 이렇게? 자동빵. 이렇게 된다는데요? 교장선생님? 너무 이상적인가요? 너무 이상적인가?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 정지희 선생 help me. 어려워요 이게 진짜. 그래서 이 기안, 기미죠, 기취, 기미를 어찌 해야 될까? 그건 결국은 사실은 이 황 선생이 말한 것처럼 노자의 핵심은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것이고 이 자발성에 따른 공동체는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보는 게 노자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자발성을 도출하거나 만들어내는 방법. 이게 혁명을 무에서 유로 갈 때 어쨌든 혁명을 만들어야 돼요. 혁명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혁명을 만들 때 그 처음 그 편안한 상태 여린 상태, 조짐이 없는 상태, 미미한 상태, 이때 이 유의 처음
처음에서 성인은 아무 짓도 하지 않는다. 무의, 무집. 그런데 백성은 어떤 일을 하면서 거의 완성하다가 실패를 해. 근데 성인은 하지 않음을 하려고 하고 난득지와 얻기 어려운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불학을 배우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잘못을 회복시켜줘. 자, 이 혁명을 만들 수밖에 없어. 사회니까, 제도니까. 혁명을 만들기 시작해. 혁명을 만드는 초기야. 초기인데 사람들은 왕필의 이해는 이래요. 사람들은 민지종사, 키죠? 어디 갔어? 민지종사, 기. 성입해. 사람들이 일에 힘쓰는데 항상 거의 완성이 될 때 실패해버리는데 성인은 안 그래. 성인은 무의하고 무집이야. 그런데 이제 이래놓고 성인은 뭘 하냐 하면 학불학을 통해서 회복시켜줘. 중인지 이 사람들의 잘못을 회복시켜줘요. 이렇게 말하는. 그럼 성인은 뭔 역할을 하는 거야 도대체? 회복을 시켜준다는데? 아무 말 없이 하는 거야? 불온지교야? 바라보기만. 그럼 이제 다시 교장선생님은 그런 일을 많이 해봤잖아요. 사회단체를 만들면서 이 단체의 목적과 취지, 그 다음에 규약 이런 거를 만든 회의를 하나 한다고 칩시다. 그럼 교장선생님이 이제 그 사회를 갖다 쳐요. 저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람이 이제 하나 만든다 쳐.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만들어 봐서. 이제 회의를 통해서 목적을 규정해야 돼. 우리 단체의 목적을.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뭐 그 설립하려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와서 추인을 그거 말고 아예 생짜로 한다고 치면. 생자로 하면 그 만들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겠죠. 설왕설래해서. 그렇겠죠. 수랑설레를 하는데 사회자는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 취재를 한다면 그 말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놔줘야 되겠죠. 그렇겠죠.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그 6사람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6사람이 모두 다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하고 충돌될 때 그 충돌이 계속 토론되며 합의에 이를 때까지 가야겠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적당한 선에서 이제 뭐 정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자발성이 완전히 발현되게 하기 위해서 학불학하야 복 중인지 소가야. 그러니까 학문이 아닌 것을 배워서 무사람들의 잘못을 회복한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하는 것들을 어떤 기준 없이 니네 자연으로 다시 니네 생각한 대로 다시 얘기해봐라고 해서 충분히 논의되거나 검토되게 하는 것이지 않을까. 잠깐 쉬었다 할게요. 어렵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 연암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허생전이라는 소설이 있죠.
허생전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허생이라는 사람이 이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모으잖아요. 모아서 변산, 전라도 변산에 가서, 변산은 도적대의 소굴이었으니까 도적대를 만나요. 도적대를 만나서 묻죠. 니네가 왜 도적이 되었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럼 니네는 아내가 있냐? 아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도적이 뭐 아내가 있겠냐고. 그래서 이제 도적대 두목한테 얘기하죠. 니네가 몇 명이냐? 1000명이다. 그러면 모일모시에 아내를 하나씩 구하고 소, 돼지, 뭐 그다음에 농기구, 괭이 이런 거, 그다음에 곡식을 준비해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여기서 만나자. 라고 해서 이제 그들한테 돈을 주고 약속 장소에 가죠. 가서 이제 배를 여러 척 가지고 가서 다 그들을 싣고 여자들 하나씩 아내 되는 사람들 다 가난하니까 여자들도 그냥 다들 가난한 여자집의 사람들을 데리고 2000명이 섬을 향해서 가죠. 그래서 그 섬이 이제 허생의 섬이죠. 허생의 섬에서 갔더니만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들죠. 풍년이 들어서 그 쌀을 일본에 있는 그 오키나와나 이런 데 갖다가 팔아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죠.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집도 짓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살만하게 만든 다음에 그 돈을 바다에 다 빠뜨리죠. 빠뜨리고 배를 다 불태우죠. 불태우고 글자를 아는 사람들을 다 배에 태워서 나오죠. 그렇고 말하죠. 그 사람들한테. 앞으로 이제 아이들이 태어날 거다. 예, 아이들이 태어날 건데, 아이들한테 오른손으로 밥 먹는 것을 가르쳐라. 그 다음에, 며칠이라도 먼저 태어난 아이를 형님이라고 말하게 하라. 내가 제도도 만들고, 옷 입는 방법도 만들고, 예법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워서 다스리고 싶었으나, 내 덕이 부족한 걸 알아서 나는 떠난다. 그리고 식자들, 글자를 아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오죠. 그게 이제 허생전에 나오는 섬에서 꾸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들어봐요. 일자무식인 도적들이 2000명이 이제 거기서 살면 글자도 없고 규칙도 없고 법도 없고 예도 없어. 만들어야 돼. 그들끼리. 근데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죠. 허생전에는. 그러면 이제 무에서 유로 갈 거 아니에요. 이제 무에서 유가 도가 전개될 거란 말이에요. 허생전에서 그 허생섬 사람들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실은 레비스트로스의 슬픈 열대나 이런 책을 보면 아마존 원시 부족들이나 남아메리카의 원시 부족들을 보면 너무나 직접 민주주의가 잘 구현되고 너무나 문자도 없이 없는 공동체이지만 완전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레비스트로스가. 그래서 그 레비스트로스의 책 중에 남비콰라족을 사례로 레비스트로스가 얘기하는데 그 원시 부족의 최대 인원이 2000명 미만이래요. 항상 2000명 미만을 유지한대요. 왜냐하면 2000명 이상으로 사람이 많아지면 권력을 취하려고 하거나 분쟁이 일어나거나 하는 일들이 늘상 일어나서 부족을 쪼갠대요. 2000명이 넘으면 부족을 쪼개거나 그 안에서 영아 살해를 행한대요. 직접.
그것은 직접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남비콰라족에 선교사가 온 거야. 선교사가 와서 문자를 가르쳐요. 그 부족 추장이 문자를 배우고 그래가지고 문자를 들고 막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선교사가 나와서 오고 하면 다 숲을 속으로 흩어져 숨었다가 선교사가 떠나면 다시 숲으로 나와서 그거 가지고 문자가 사람을 지배하거나 사람의 위계를 만들거나 하는 것들을 알고서 추방을 해버려요. 근데 레비스트로스는 그 얘기를 가지고 뭔 얘기를 하냐면 고도로 문명화된 사회일수록 거대한 도시국가를 만드는 체계가 문자 때문이다. 그 문자라는 것은 문자 언어 체계 안에 사람을 하나하나 위치 지우고 그 위치 지우는 게 문자 체계이고 그래서 문자가 언어 문자라는 것이 사회의 구조이자 법이자 규범이라고 말해요. 그럼 다시 지금 어쨌든 공동체를 만들면 무에서 유로 가는 이 도의 전개 안에서는 혁명이 탄생할 수밖에 없어. 탄생할 수밖에 없는데 노자가 말하는 성의는 불학이야. 불학을 배워서 사람들의 과오를 회복시키거나 그들의 자연성을 도와주는 역할만 해. 그러면 이 사람이 성인이라? 기준이나? 아까 말해서 성인은 동양에서의 성인은 오류가 없는 사람이라서 성인의 말을 그래요. 경이란 말은 오류가 없는 진리예요. 성인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전이라고 해요. 전. 그래서 성현할 때 현인이 성인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전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성인이냐고. 노자가 말하는 사람이 성인이냐고. 성인일 수가 없죠. 그래서 성인이 아닌 것이고 성인이 존재하지 않는지도 몰라. 그 공동체 안에는. 그러니까 연암은 허생전 안에서 제도나 규범을 지시하고 말하고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의 요만한 소질을 가지고 있는 문자를 알고 있는 유식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기까지 모든 배를 불태우고 모든 돈을 다 바다에 빠뜨리고 나오는 거죠. 니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그럼 니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려면 이 사람들이 무에서 유로 가는 것일 텐데 그래서 아까 황 선생님이 말한 자발성들이 나오고 내가 아까 규약을 하나 만들 때 공동체 사람이 죽으라고 하나하나 끝까지 합의될 때까지 토론해서 가겠죠. 근데 그렇게 갈 때 그 공동체가 민주주의 형태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 질문을 왕필이 하고 있는 것이라면 기아니 이지, 기미조지 이모, 기취이반, 기미지 이산 등등에서 그 처음에 아주 여릴 때 도를 쉽게 간직할 수 있고 그게 혁명이 아직 드러나지 않을 때 쉽게 그게 잘 되지 않게 도모할 수 있고 그 혁명의 제도 규범이 아직 여릴 때 그것을 흩을 수 있고 그것이 미미할 때 흩어버릴 수도 있고 하는 방법. 그러면 그 제도를 소유하거나 지배하거나 지려고 하거나 하는 상태 그 처음을 자꾸만 흩어내거나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래서 아직 그것이 그를 장악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들을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거거나 어지럽지 않을 때 그걸 하거나 그렇고 위자 폐지 집자 실지 그 권력을 잡으려고 하면 실패하고 권력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실패하고 권력을 잡으려면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에서 왕이나 권력자가 나오지 않는 방법들로 왕필이 해석했다면 사실은 소국과민의 80장에 나오는 소국과민이 원시 공산 사회거든요. 원시 공산 사회인데 그 원시 공산 사회는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사회거든요. 왕필이 그걸 이해했다면, 그렇게 보았다면 그 기자를, 여기서 나온 기자를 무에서 유로 탁 바뀌는 그 순간, 그 도의 전개 처음 단계로 기자를 해석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에서 노자를 가장 정확하게 읽은 사람은 연안 박지원이다. 연안 박지원이 정확하게 읽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연안 박지원이 정확하게 노자를 읽은 사람이다. 그럼 다시 무의 상태에서 도덕과 규범, 예법의 세계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첫 단계에서 그것을 장악하려고 하는 사람, 그걸 가지려고 하는 사람, 그럴 때 계속 허트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라라고 왕필이 주석하고 있다면, 왕필이 그렇게 그걸 한번 생각해 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주석을 다 읽고 왕필이 정말 그렇게 생각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기한이 이지, 키, 미조, 이모. 편안할 때 쉽게 보존할 수 있다. 무엇을? 모르겠어요. 뭔가를 보존한다는 거죠. 무의 상태를. 기, 미조. 아직 조짐이 있지 않을 때 쉽게 도모할 수 있다. 주소 볼게요. 이기, 안, 불망, 위 하고 지, 불망, 망 하니 모지, 무공지, 세고로 왈 이하라 그랬네요. 그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을 때 잃어버릴 것을 잊지 않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이 사람 주소해놨노? 공이 없는 그때에 그것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쉽다라고 했다. 기, 치, 이, 방, 키미, 이산. 그 연할 때 쉽게 놓아지고 그 미미할 때 쉽게 흩어지니. 여기 주소 볼게요. 수, 실, 무의, 임유, 이기, 미, 취지고 미족이 흥, 대공, 코로 이하라 그랬네요. 비록 물을 잃어버리고 유에 들어가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상태는 미미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흥대공, 그러니까 크게 콩을 일으킬 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쉽다. 이 네 가지, 그러니까 편안할 때 쉽게 간직하고 조짐이 없을 때 쉽게 도모하고 연약할 때 쉽게 녹아버리고 미미할 때 쉽게 흩어버리는 이 네 가지는 개, 설, 신종 모두 다 끝마침을 신중히 하라는 설 말이다. 불가이 무지고 부지, 불가이 미지고 불산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없다.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없다고 해서 잡지 않으면 불가 안 되고 미미하다고 해서 흩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무이부지적 생유언, 미불산적 생대언. 없다라고 해서 그걸 잡지 않으면 어차 거기에서 유가 생겨나고 미미한데 그걸 흩어버리지 않으면 거기에서 큰 것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종지환, 여지화, 여시지화, 즉 무패사 그랬네요. 시작할 때부터 화가 있을까 염려하는 것처럼 끝을 염려하면 실패한 일이 없다. 그 다음에 위지미유 아직 있지 않을 때 그것을 하고 위기안 미줘라. 그 초짐이 없을 때 안전하게 한다라는 말이다. 치지어 미란 어지러울지 않을 때 그것을 다스린다. 취여라. 미미하고 연약한 것을 말한다. 미란의 상태가 그런 상태란 말이죠. 하포지목은 생어 호말하며 구청지 배는 희어 누토하며 천리지 해응은 시어 족화하나니 위자는 폐지하고 집자는 실질이라. 한아름이나 되는 나무도 털어 끝 같은 씨앗에서 생겨나고 9층이나 9개 층이나 되는 누대도 한 줌 흙을 쌓는 것에서 시작하며 천리를 여행하는 것도 발 아래 한 걸음에서 시작하나니 무언가를 하는 것은 실패하고 무언가를 잡는 것은 잃어버리게 된다. 당이 신종재미 신미재란 이 시어치지 혁명집지 반생사언 코피자작 코패실야 그랬네요. 마땅히 끝마침을 신중히 해서 미미할 때 제거하고 미미함을 신중히 해서 어지러움을 제거하여 그래서 뭔가를 베풀어서 치지 다스린다. 여기 위자를 동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베풀고 뭔가를 해주고 다스린다 이렇게 해요. 베풀고 자기 하는 것으로서 다스리고 혁명으로서 집지 그것을 잡으면 도리어 생사원 일을 낳는 근원이 되므로 기교와 법이 자꾸만 풀어나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실패하고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 잃어버린 대상은 무의 상태 또는 도의 상태겠죠. 시로 성인은 무의하니 고로 무패하며 이러한 까닭에 성인은 함이 없으니 패함, 실패함이 없고 무집이니 고로 무실이라. 잡고 있는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잃을 것도 없다. 민지종사는 상어 기성이 폐지하고 그런데 백성이 이를 일삼는 것은 항상 거의 성공했다가 폐지, 실패하니 불신종여라. 끝마침을 신중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종여시면적 무패사 끝마침을 신중하게 하는 것을 처음과 같이 하면 실패하는 일이 없다. 시로 이러한 까닭에 성인은 욕, 불욕, 함이 없는 것을 하고 불기, 난덕지와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니 주석 볼게요. 포욕, 수미, 쟁상, 위지, 흥, 난덕지와 수세, 금, 도지, 위지, 기야 그랬네요. 여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좋아하고 욕심내는 것이 비록 미미하지만 쟁상, 다투고 높이고 하는 것이 그것으로 일어나니 얻기 어려운 재화가 비록 미미하더라도 그것을 탐내는 도적이 일어난다.
학불학하야 복 중인지 소가라. 불학을 배워서 사람들의 허물을 회복시킨다. 불학이 능자 자였냐 유어 불학자 봐야 호 학불학 이 복 중인지 봐야라. 배우지 않고도 능한 것은 저절로 그러함이고 유어 불학자 봐. 여기서 불자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불자가 빠져야 될 것 같아요. 불자가 빠지면 유어학자 봐야라 이렇게 돼요. 유어학자. 배워서 깨닫는 것은 허물이 된다. 고로 학문이 아닌 것을 배워서 무사람의 허물을 회복한다. 이보 만물지 자연하야 이 불감이라. 만물의 저절로 그러함을 도와서 감히 위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지금 왕필의 생각은 무엇을 말을 하는 걸까요? 각자 개개인이 갖고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그런 자발성과 고유성이 스스로 도를 발현할 수 있도록 자발성을 소중하게 여겨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그런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자발성을 끌어내는 방법. 어떻게 하면 자발성을 끌어내는가? 자발성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자발성이라는 게. 자신으로부터 행위하는 것. 원인이 자기한테 있는 것. 그죠? 이게 자발적 자유입니다. 그 옛날에 제가 했던 경험담을 살짝 말씀드리면요. 제가 한 10년 전에 이제 아이들하고 작업하는 그 미술학원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 미술학원은 그림을 막 가리키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오면은 막 오면 이제 뭘 하고 싶은지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 친구가 뭔가 막 하고자 하는 거를 듣고 있다가 하게끔 이렇게 옆에 있어서 도와주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근데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스스로 진짜 자발적으로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제 구현시키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상황에서 뭔가가 제가 옆에서 저의 의도나 생각을 옆에서 딱 집어넣는다 그러면 갑자기 아이가 딱 멈춰요. 그런 생각이. 그래서 굉장히 딱딱한 작업이 되는 거고 굉장히 힘든 어떤 게 나오는. 그러니까 제가 의도를 가지고 얘가 오늘 뭐가 부족하니까 이걸 좀 가르쳐 볼까라고 하면 그날은 그냥 작업이 정말 재미없이 진전이 안 되는 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어떤 자생적인 어떤 그 자연스러운 욕구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발현돼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바라봐주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하고 맥락이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왕필의 추석에 따르면 거기자라는 것들이 처음에 이럴 때 이럴 수 있고 이럴 때 이게 미미할 때도 이렇게 미미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걸 장악할 거야. 내가 지배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흩어놓고 그런 상태를 계속 흩어놓으면 자발성이 일어난다. 그 네 가지가 미미할 때 다 흩어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게 아주 미미한 조짐이 있을 때도 이렇게 다, 그럴 때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막 대빵이 되고 나서 어려우니까 다 해라. 그걸 배제해라. 그럼 이제 자발성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지만 또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도 그 일을 이룬 듯 하다가 실패할 때, 불악으로 그들을 회복시켜주라. 그들의 저절로 그러함을 보완해줄 뿐, 도와줄 뿐이지 네가 감히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불감이라는 말이 핵심인데, 불감이 감히 네가 뭐를 하지 마, 이게 핵심인데, 네가 감히 하지 마라고 얘기해. 네가 감히 하지 마. 성인 네가 감히 하지 마. 감히, 그러니까 네가 그 황생이 딱 자신의 의도를 학생들한테 탁 집어넣으면 멈춰버리는, 감히 한 거지. 그걸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불감이가 핵심, 마지막 문장이 불감이란 말이죠. 그러면 자발성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무언가를 이루는데, 거기에다가 감히 뭔가를 해버리면 안 되니까 자발적 자유를 최대화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은 무위해야 되고, 무욕해야 되고, 무집해야 되고, 그렇겠네. 그럼 학불학해야 되고, 이래야 되겠네. 감히 하지 않는 거. 그러면 자발적 공동체가 이렇게 있네. 그 자발성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 자발성이 발휘가 된다면, 이 자발적 자유가 공동체와 연관이 된다면, 이 자발적 자유는 커먼 굿을 위한 자발적 자유가 되니까, 이 자발적 자유는 아마 공통의지, 공통의지, 발론타리 제너럴, 공통의지로 바뀌어진다면, 그러니까 이 자발적 자유는 프리덤일 텐데, 프리덤이 공동체와 연관해서 커먼 굿으로 바뀌려면 리버티가 되겠네. 리버티가 되는데, 이 리버티는 사회적 자유니까 이 사회적 자유를 만들기 위해서 이 프리덤이 발론타리 제너럴과 결합해서 성격을 바꾸어서 온 리버티 될 수 있겠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철학적 질문이 밀이라는 사람이 자유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자유라는 책의 첫 문장이 프리덤 말고, 의지의 자유 말고, 자발적 의지의 자유 말고, 리버티 말고, 내 권리, 내 생명을 침해받지 않는 사회적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겠다. 그게 리버티다. 온 리버티. 그러면 나의 자발성이, 그러니까 프리덤은 철학적 개념인데, 리버티는 사회적 정치적 자유고, 프리덤은 철학적 자유인데, 이 의지의 자유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갖다가 프리덤을 리버티로 바꾸어내는 이 과정들은 공동체를 전제해야 되잖아. 그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의지의 자유가 사회적 어떤 규범을 만들고, 그 규범과 나의 의지가 충돌하거나 모순하지 않는 그러한 자유, 사회적 자유를 만들어내야겠죠. 그러면 그 자유를 만드는 것 안에서 사람들 모두의 충분한 자발성이 발현되고, 그 자발성의 결합체가 발론타리 제너럴이 돼서 커먼 굿으로 만들고, 이 커먼 굿이 법으로 발현되든
가치로 발현되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정치적 자유와 의지의 자유 사이에서 이거를 매개하려면 사회 공동체라는 것을 전제하고 공동체를 어떤 좋은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할 때 나의 의지의 자유가 사회적 자유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끊임없이 토론하고 부딪히고 합의하고 하는 일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장자를 프리덤, 자유의 철학이라고 하고 노자를 리버티, 정치적 자유의 철학, 의지의 자유의 철학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뭐 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장자도 기본적으로 리버티를 말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자유는 존중돼야 되니까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를 말하려면 이 공동체 사람들은 사유하는 존재, 레스코기탄스 이게 주체가 돼야 되고 이 주체가 어떠한 얽매임 없이 자유로울 때, 이 주체가 얽매임 없이 자유로운 상태, 이 상태가 될 때, 이 주체라는 것은 철학적인 의미에서 스스로 사유하고 스스로 의지의 자유를 발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될 때, 이 사람들이 모여서 individed, 어떻게 써? 정지, 아니 저 몰라요. divided. 이 I를 써야 돼, E를 써야 돼. 아이요. divided, dual. 둘로 쪼개다. 안 돼. 둘로 쪼갤 수 없음. 이게 개인, 인디비듀얼. 이것은 사회적 개인이고, 사회적 개인. 이거는, 사유하는 주체. 사유의 자유를 가진 주체. 이게 돼야, 이게 되는 거니까. 이게 돼야만 이게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개인이 탄생해야 되고, 이 개인은 자유로운 개인이 돼야 되고, 이 개인들 사이에 합의되는 커먼 구스로서 사회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사회를 만들자면, 그러한 권력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계속 처음부터 이렇게 허트라 계속 왕표는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조건을 만들어라. 그러면 힘센 사람, 말빨 센 사람을 배제하고 남들이 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라고 왕표는 주석을 한 거네. 이제 내용이 이해돼요. 깨달을수록 일선에서 빠져야 된다. 그러니까 수빈이한테 잘해. 네, 많이 좋아졌어요. 여하튼 이거는 이 장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이 어려워요.